72살 전주 떡방앗간 주인이 사위에게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골 장사꾼이라는 말이었죠. 45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장인을 향한 모독이었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전화통화로 드러낸 속셈을 모두 듣고 난 후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상가 권리를 전면 정리하며 펼친 이 할아버지의 역전 드라마는 정말 통쾌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설정 전주 풍남문시장의 노장장인. 전주 풍남문시장 한복판. 오래된 떡방앗간 앞으로 단골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 박만수 씨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떡매를 들어 올렸죠. 할머니, 오늘은 인절미 한 대만 하실까요? 그래, 만수야.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로다. 박만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27살에 이 자리에서 떡방앗간을 시작한 지 벌써 45해가 흘렀어요. 김 사장님, 백설기는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고맙소, 만수 씨. 언제나 믿고 맡기는구려. 단골들과 주고받는 인사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얼굴에는 어딘지 그리움이 서려 있어요. 아내 정순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해가 지났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리모델링 축하 모임할 때 우리도 갈게요. 전화 너머로 장녀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미경아. 준호도 같이 오고. 네, 남편도 시간 맞춰서 올 거예요. 장녀 부부는 요즘 전주 도심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위 준호 씨가 IT 유통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만수 씨는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근 상권 재생 사업 덕분에 이 일대 건물값이 많이 올랐어요. 임대 수입도 안정적이고 떡방앗간 매출도 꾸준합니다. 할아버지, 학원비가 좀 부담돼요. 손녀 예린이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주예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악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박만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가게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를 생각하면 점포 운영권을 장녀 부부에게 순차적으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2층 리모델링 언제쯤 끝나요? 며칠 전 미경이가 물어봤었죠. 다음 달 안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럼 축하 모임도 2층에서 하면 되겠네요. 박만수 씨는 2층을 가족 회합 공간으로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역 후배들에게 떡 만들기를 가르쳐줄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려고 해요. 사장님, 견적서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직원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박만수 씨는 상인회장 김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2층 공간 준비되면 상인회에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젊은 사람들도 전통 떡 만들기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인회장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박만수 씨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미경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리모델링 축하 모임 날짜 정해지면 미리 알려주세요. 준호가 일정 조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알겠다. 너희가 편한 날로 잡을게. 박만수 씨는 가족이 모일 자리를 위해 특별한 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단골들에게 납품할 떡도 미리 만들어 두고요. 만수 씨,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리 떡 찾는 경우가 늘었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SNS에서 봤다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어요. 박만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상속 설계도 함께 정리해야 할 시점이에요. 이사회에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모든 걸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할아버지, 2층 구경하러 가도 돼요? 예린이가 주말에 놀러와서 공사 중인 2층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 위험해.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보여줄게. 박만수 씨는 손녀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놓을 생각입니다. 예린이가 음악 연습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요.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대량 주문이라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야 해요. 김 사장님, 이번 주문은 목요일까지 맞춰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만수 씨. 급한 건 아니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만수 씨는 리모델링 축하 모임 때문에 거래처 납품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2. 갈등의 고조 표면적 축하와 불편한 신호. 리모델링 축하 모임 날, 박만수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2층 공간이 말끔히 정리됐고 가족들을 위한 상차림도 준비를 마쳤어요. 아버지,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약속인데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와라. 박만수 씨는 떡 선물 세트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보내준 축하 화분도 2층에 가져다 놨고요. 3시가 다 되어서야 장녀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사위 준호 씨가 주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말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미경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미경아. 준호 씨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네. 준호 씨는 인사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급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일 먼저 보고 와도 되니까. 준호 씨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2층에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자리를 자주 비웠어요. 여기 동선이 좀 복잡하네요. 주차장도 멀고요. 준호 씨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지. 하지만 단골들은 다 익숙해해. 전통시장이 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박만수 씨는 준호 씨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축하하러 온 건지 지적하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좀 피곤해요. 간단히 식사만 하고 이동할까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벌써?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때 상인회장 김 회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몇 분 함께 와서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만수 형, 2층이 정말 멋지게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상인들이 2층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사진 촬영을 제안해도 소극적이었어요. 가족 사진 하나 찍을까요? 박만수 씨가 제안했지만 준호 씨는 시계만 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전화 왔네요. 준호 씨가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만수 씨는 준비해둔 떡 선물 세트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포장도 새로 디자인하셨고요. 미경이가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와서 포장을 살펴봤습니다. 포장 디자인이 좀 비효율적이네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고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정성만으로는 요즘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죠. 박만수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만수 형, 2층을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면서요? 상인회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도 전통 떡 만들기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지 않나요? 교육비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돈만이 목적은 아니거든, 준호 씨. 사업은 결국 수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죠. 박만수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잠깐 주차장 정산하고 올게요. 박만수 씨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장 공용 주차장 관리비를 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리모델링 견적서와 임대차 갱신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김 회장님께 보여주려던 서류였어요. 미경이가 견적서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비용이 많이 나왔네. 종이 한쪽에 뭔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용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 30분 후에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이제 막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상인들이 아쉬워했지만 준호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가 주차장에서 정산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 씨의 태도가 축하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3. 전환점의 전주곡 주차장 통화에서 드러난 본심. 박만수 씨가 주차장 정산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만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준호 씨의 말을 듣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전통시장 사업은 구식이에요. 빨리 자산 이전받아서 정리해야죠. 박만수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층을 공유 오피스로 바꿔서 우리 회사 위성 사무실로 쓰면 되겠어요. 임대료도 아낄 수 있고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상인회랑 협업한다는 건 시간 낭비예요. 수익도 안 나는 일에 왜 에너지를 써야 하나요? 박만수 씨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한 거요? 미리 얘기해서 시간 단축 전략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회사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좀 알아봐 주세요. 통화 상대방이 투자 파트너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 얘기했어요. 점포 운영권 명의 변경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요. 나중에 상가 매각할 때 차익 일부를 회사 운전자금으로 써야 하거든요. 박만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맞죠. 준호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소유권이랑 임대차 조건이 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될 거예요. 박만수 씨는 문서상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오늘은 축하하는 척하고 있다가 나올게요. 준호 씨가 통화를 마쳤습니다. 박만수 씨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준호 씨가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태도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박만수 씨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빙과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분 뒤 박만수 씨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산 다 하셨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다. 박만수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버님,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준호 씨가 예정대로 30분 후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나?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축하드려요. 준호 씨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미경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김 회장님만 남아서 박만수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만수 형, 사위분이 좀 바빠 보이던데요. 그러게 말이야. 박만수 씨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육공간 협업권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니까 추진해보자. 박만수 씨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준호 씨의 반대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김 회장님이 내려간 후 박만수 씨는 2층에 홀로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리모델링 견적서, 임대차 갱신안, 그리고 미경이가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세무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해시태그 파트 4. 완벽한 반전 소유 구조의 실체와 비밀 계약. 박만수 씨는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회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상인회장 김 회장님만 따로 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회장님, 잠깐 얘기 좀 나눠요. 무슨 일인가요, 만수 형? 박만수 씨는 찻잔을 앞에 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상가 건물대지 지분하고 건물 등기, 임대차 현황 같은 거 확인해 보려고요. 갑자기 왜요?
그리고 2층 용도 변경도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요. 김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만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걸 정리할 때 상가만 정리한 게 아니에요. 네. 골목 끝 코너 상가하고 옆 창고까지 일괄로 제 명의로 바꿨거든요. 김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세 개 건물이 다 만수 형 소유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했어요. 박만수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어요. 코너 상가에는 카페 차리려는 젊은 친구가 의향서를 냈어요. 임대료도 지금보다 올려서 받을 수 있고요. 오, 그럼 수입이 꽤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2층 교육공간거는 시장진흥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식 제안서도 나왔고요. 박만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세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세무사님, 상가 일괄 신탁건으로 내일 뵙기로 했는데 가족 수익자 구조를 바꿔서 설계해 주세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장녀하고 사위는 일시 제외하고 손녀 교육 신탁하고 시장 공익기금 출연으로 우선 설정해 주세요. 김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 형,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박만수 씨는 리모델링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 여기 있네요. 상호 합의하에 즉시 철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해지하시려고요? 일단 검토해보고 결정할게요. 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정기회의에서 교육공간 협약 의결하기로 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건 예정대로 가시죠. 박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무사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신탁 설정 초안 내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수익자 구조 변경도 반영해서요. 고맙습니다. 박만수 씨는 전화를 끊고 김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님, 시장 공익기금 출연하면 어떤 일에 쓸 수 있나요? 환경 개선이나 상인 복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로 쓸 수 있어요. 좋네요. 그럼 그 방향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 회장님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만수형 결정이니까 상인회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어요. 박만수 씨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가족에게 공식 통보를 할 계획이었어요. 내일 세무사 만나고 나서 가족회의 일정 잡을게요. 알겠어요. 필요하면 제가 배석해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박만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심판의 서막 가족회의와 권리 행사의 시작. 며칠 뒤 박만수 씨는 2층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인회장 김 회장님과 김 세무사님도 함께 자리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나요? 미경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박만수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권 현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김 세무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건물과 코너 상가 그리고 옆 창고까지 모두 박만수 씨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신탁구조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어. 박만수 씨의 말에 미경이가 놀랐습니다. 신탁이요? 갑자기 왜요? 김 세무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장녀분과 사위분의 운영권 승계 계획은 보류하고 손녀분 교육 신탁과 시장 공익기금 출연을 우선으로 설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 세무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박만수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어. 네. 왜요? 미경이가 당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기존 견적과 일정 전면 취소입니다. 준호 씨가 항의했습니다. 비용을 이미 선투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 세무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결제 증빙이 없네요.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박만수 씨가 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화 통화한 내용 다 들었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업이 구식이고 빨리 자산 이전받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층을 공유 오피스로 바꿔서 내 회사 사무실로 쓰고 나중에 상가 매각할 때 차익을 회사 운전자금으로 쓰겠다고도 했고, 미경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정말이야? 준호 씨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 얘기고. 비즈니스?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가 내게는 그저 비즈니스야? 김 회장님이 교육공간 협약서를 꺼냈습니다. 만수 형, 시장진흥원에서 정식 승인이 나왔어요. 지역기여 의미도 크고요. 미경이가 점점 침착해졌습니다. 아버지, 신탁 목적이 예린이 교육하고 공익 지원이라면 저도 찬성해요. 준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업 계획은 어떡하고? 사업보다 가족이 먼저야. 박만수 씨는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준호 씨의 점포 접근 권한은 제한하고 열쇠도 반납받겠어. 아버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건물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김 세무사님이 말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는 게 좋겠어요. 등기로 발송하시죠.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미경이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버지 일에 개입하지 마. 회의는 박만수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권리와 경험의 힘이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6. 심판 계약 집행과 역공의 완결. 새벽 6시, 박만수 씨는 상인회와 함께 2층 열쇠를 교체했습니다. 출입 통제도 바로 시행했어요. 만수 형,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김 회장님.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코너 상가 예비 임차인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계약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선수금은 내일까지 입금해 드릴게요.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임대료도 기존보다 30% 인상된 조건이었어요. 시장진흥원 담당자도 찾아왔습니다. 교육공간 파일럿 협약서 가져왔어요. 구체적인 일정과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박만수 씨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전통 떡 만들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였어요. 김 세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탁 설정 등기 접수 완료했어요. 수익자도 손녀분과 공익기금으로 등록됐고요.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 업체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해서 위약금은 없다고 했는데 합의서 작성하러 왔어요. 네,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죠. 합의서에는 양쪽 모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아버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분, 소유권이 모두 상대방 명의네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약서 원본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없습니다. 주장을 철회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호 씨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세무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신탁으로 전환된 수익은 손녀분 장학금과 시장살림학교 운영비로 분배됩니다.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손녀분 교육비 40%, 공익기금 60%로 설정했어요. 박만수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손녀의 미래도 챙기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가게 운영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떡 만들기, 오후에는 교육에 집중하는 체제로요.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예린이 진로 상담 때문에 교육 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미경이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편에 서기로 한 거였어요. 상인들도 박만수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만수 형이 옳은이란 거야. 우리도 프로그램 홍보 도와줄게. 고맙네, 다들. 박만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덕분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7. 결말 전단 회복과 통쾌함, 그리고 새로운 질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 박만수 씨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수강생들과 관광객들이 2층을 찾아와서 전통 떡 만들기를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인절미 반죽은 이렇게 치면 되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좀 더 힘을 줘봐. 박만수 씨는 수강생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린이가 학교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장학금으로 예술고 예비 과정에 등록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여기서 전통 음식 콘텐츠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요. 예린이는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가 떡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더라. 박만수 씨도 영상 촬영에 적극적이었어요. 코너 상가에 문 연 카페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젊은 임차인이 정성껏 운영해서 단골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임대료 수입이 시장 공익 기금으로 자동 출연되고 있어요. 김세무사님이 보고했습니다. 매월 얼마나 되나요? 약 60만 원 정도요. 연말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박만수 씨는 업무 분담표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프로그램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오전에는 떡 만들기, 오후에는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수월하네. 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만수 형 덕분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준호 씨는 시장 출입 제한 이후 별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경이가 정기적으로 2층에 와서 교육 공간 운영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수강생들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 다들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특해. 신탁 구조의 취지를 이해한 미경이는 향후 조건 충족 시 일부 수익 배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어요. 상인회에서는 주말마다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떡 만들기 시연이 메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만수 형, 지역방송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방송 취재를 통해 시장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협업해서 포장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어요. 젊은 디자이너가 자원봉사로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문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홈페이지도 만들어줄 테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2층 벽면에는 교육생들의 작품과 프로그램 기록이 정리되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구경하느라 체류 시간이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게 말이야. 생각보다 관심이 높더라. 박만수 씨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2층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상가 권리 전면 정리가 정말 잘한 일이었어.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질서 회복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도 지역사회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불빛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8. 결말정의 시련의 감동과 열린 여지. 신탁 첫 배당일이 되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김세무사님과 함께 정확한 집행 내역을 확인했어요. 손녀분 교육비로 48만 원, 시장 공익기금으로 72만 원이 배당됩니다.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네요. 김세무사님이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내역이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든 확인할 수 있고요. 시장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박만수 씨 사례를 고령장인의 지속가능 모델로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개인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 모범 사례거든요. 지역신문에도 박만수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대 통합의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였어요. 미경이가 정기적으로 교육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미경아. 내가 이렇게 나서주니까 마음이 든든해. 며칠 전에는 준호 씨가 찾아와서 공식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사과문에는 프로그램 홍보 채널 구축 등 실질적인 기여 방안도 제안되어 있었어요. 준호 씨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박만수 씨는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다시 생각해 볼게. 교육 프로그램은 세대 통합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옛날에는 우리도 이렇게 배웠단다. 상가 수익의 일부는 매년 시장 환경 개선과 안전 설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추가 설치하고 화재 경보기도 교체할 예정이에요. 김 회장님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박만수 씨는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일과 명예를 지킨 자신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기준이 되길 바랐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겠지? 네, 할아버지.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2층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래에는 공익신탁 설립 경위를 요약한 안내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내문을 읽는 방문객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박만수 씨는 저녁 무렵 2층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원칙을 물려주는 게 진짜 유산이야. 창밖으로 시장이 저물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박만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절차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손녀 예린이가 만든 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